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기미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레이저를 해도 다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같은 분인데도 작년에는 아니랬는데 올해는 또 반응이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종종 있고, 그럴 때 참 당황스러운데, 저도 요즘 실펌이라는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 기미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색소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질환인데 제 생각에는 실펌이라는 것이 그것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인승균 원장님과 지난번에는 이제 기미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를 물어봤다면,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미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좋을지, 피부과에 오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치료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미에 대해서 치료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료실에서 기미로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개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할지를 설명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연고를 바를 수도 있고요. 먹는 약도 제가 설명드리고, 병원에서 하는 것들로는 이제 피부 관리라든지 레이저를 설명드려서 이런 식으로 제시해드리고 설명 들으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고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연고는 당연히 기미에 도움이 되려면 미백제를 발라야 되고요. 미백제의 대표적인 걸로는 사람들이 도미나 크림으로 잘 알고 있는 그쵸.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타민 A, 그러니까 트레티노인 성분으로 미백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A 연고를 또한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하이드로퀴논보다는 진료실에서 비타민 A를 더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미백 기능이 더 우수해서라기보다는 비타민 A가 줄 수 있는 그런 항노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미라는 질환을 바라볼 때 결국에는 목표는 저희는 항노화다라는 생각으로 비타민 A 연고를 더 많이 처방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연고와 더불어서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경구약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기미라는 색소 질환을 오셨는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사용되는 약이 트라넥선3이라는 약인데, 그게 원래는 지혈제로 나온 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를 먹게 해주는 약인데, 그거를 기미에 치료를 해 1, 2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먹어야 된다는 것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은데, 실제로 기미에 쓰는 용량은 좀 저용량인데다가 충분한 연구 결과 보고가 있고, 트라넥선3이라는 것이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합성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또한 기미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 혈관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혈관을 조금 더 정상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약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치성 기미, 특히 치료 반응이 없는 분들은 트라넥선3 복용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피부과 의사분들도 기미에 대해서 먹는 약을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그 효과도 괜찮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한 이 병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뭔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관리라든지 치료,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떤 관리라든지 치료가 또 기미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색소 질환을 오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관리는 비타민 C를 이용한 관리를 제일 많이 받고 있죠. 비타민 C라는 것이 이제 미백 기능과 더불어서 항노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다만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른다고 해서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온 영동이라든지 초음파 영동을 사용해서 침투를 시키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필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기미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필링, 블라이콜산 같은 필링을 사용해서 어떤 피부의 턴오버, 즉 표피의 재생을 좀 더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한다면 기미에도 좀 더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어서 GA 필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치료로 잘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레이저라는 또 무기가 피부과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미 치료는 여전히 어려운 치료인데, 기미 치료하면 제일 유명한 치료는 레이저 토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저 처음 나왔을 때 기미라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강하게도 써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때 오히려 강한 레이저 자극에 의해서 기미가 악화되는 일도 생기고, 또는 저색소반 같이 얼룩덜룩해지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10Hz를 사용하죠. 1초 10번 정도의 샷을 얼굴 전체 계속 마사지 하듯이 약한 에너지로 하는 것을 레이저 토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치료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기미에 많이 쓰는 레이저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왔을 때 진료실에서 저는 피코 토닝 하고 왔어요 이런 얘기도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데 피코 레이저를 사용한 토닝도 저희가 기미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레이저 토닝이지만 최근에 피코 레이저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피코 토닝이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레이저 토닝은 나노 세컨드라는 그런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했다면 피코 레이저는 피코 세컨드, 피코초 단위 레이저를 사용하는 더 것이죠. 짧은 거죠? 그렇죠. 짧은 파장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원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떨 때는 이분에게 효과가 있지만 또 이분에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레이저 토닝에 효과가 있는 분과 피코 레이저 효과가 있는 분이 각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레이저 치료를 고정화하지 않고 그 각 개개인 분에게 맞는 레이저 치료를 좀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원장님만의 어떤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피코 토닝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인 원장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레이저를 해도 다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같은 분인데도 작년에는 아니랬는데 올해는 또 반응이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종종 있고 그럴 때 참 당황스러운데 이게 우리 피부가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한테 맞는 에너지 방식이나 피코 레이저라든지 같은 레이저라도 출력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피부 반응을 봐가면서 조절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피드백 한두 번의 치료 후에 다시 이제 피부 분석기를 통해서 치료 반응이 어떤지 색소가 지금 잘 호전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마크뷰라는 피부 분석기를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보면서 계속 치료 반응을 봐가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기미 치료 환자분들이 되게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게 이제 미세 바늘 고주파 치료,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장비가 실펌 장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기미 치료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실펌이라는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병원의 예전 영상을 보면 실펌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도 있는데요. 네네. 기미라는 것이 저희가 치료하면서 저에게는 가장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색소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질환인데 제 생각에는 실펌이라는 것이 그것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미라는 것이 원인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색소라고만 생각되고 그거에만 집중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피부 노화의 한 차원으로 기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죠. 피부 노화라는 것은 특히 기미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상부 진피 쪽에 피부 노화가 일어나고 상부 진피를 뭔가 건강하게 바꿔줬을 때 기미의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펌이라는 것 자체가 깊이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깊이 중에서 가장 얕게 0.3mm 정도까지도 바늘이 들어가는 얕게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기미의 원인이 되는 그런 유두진피 부위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미세침 방식의 고주파는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모공이나 흉터 쪽에 저희가 치료를 했던 것과 반해서 실펌은 여러 파장대로 나눠서 조금 더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기미 환자분들의 피부의 어떤 톤이나 피부의 건강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만 했을 때 또는 피코 토닝만 했을 때 오히려 민감하셨던 분들이 피부 양상이 건강한 쪽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저도 결과적으로는 좀 만족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펌을 통해서 피부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은 맞습니다. 피부의 개선을 도와주는 약물들도 흡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타민 C 계열이라든지 비타민 A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포했을 때 치료 효과도 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요즘 나오는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을 그런 실펌을 통해서 만든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흡수시켜 줄 수 있다는 또 장점까지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기미에 대해서 좀 치료,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치료를 도와드리는지 색소 치료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신 인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피부과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재밌는 거를 모아와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